하와이주 정부가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워싱턴주와 뉴욕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오늘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 중요한 보안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투표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스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기업 세액 공제안 확대가 추진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와 뉴욕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주에서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6일부터 발효될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7일 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하와이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동한 행정명령은 2월 초 연방항소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 관광,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도 새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밥 허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이 1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오늘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힘을 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 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일부 알려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항과 해안 등 중요한 보안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항 보안, 해안 경비대, 재난관리청 등의 운영 예산을 줄여 국경 장벽 예산에 투입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3,200km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에 따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벽 건설에는 약 1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예산 계획안에는 해안 경비대 예산을 14% 줄였고 교통안전청 예산은 11% 감액했으며 피마 예산 역시 11%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히려 6.4% 늘려 438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 중 29억 달러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19억 달러는 미리국자 구금시설 건설을 위해 책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이민 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의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2억 8,500만 달러 인력 충원 예산이 별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국경 지역 보안 강화를 위해 다른 보안 요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부는 국방비를 10% 대폭 증액하면서 외교에 이어 과학,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투표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 참여한 한인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투표 참여율이 2012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팍 전체 한인 투표자 4,573명 중 42.54%에 해당하는 1,988명이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8일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통계 자료에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한인 투표 참여율 32.95%에 비해 9.5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벨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앞으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타운 내각 선거구의 한인 유권자 조직망을 구축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선출직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유권자협회 권영만 대표는 이번 통계를 통해 펠팍타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인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 역사는 20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미국 태생과 소득 격차는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각 주별 이민자와 미국 태생의 중간 소득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주에서 이민자의 중간 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등 5개 주에서만 이민자들의 소득이 미국 출생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기준 뉴욕주 내 미국 출생자의 중간 소득은 63,303달러로 이민자 55,460달러보다 15% 이상 더 벌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도 미국 출생 가구는 74,882달러였고 이민자 가구는 66,235달러로 10%나 차이가 났습니다. 미국 태생과 이민자 사이 소득 격차가 큰 주에 뉴욕은 19위, 뉴저지는 20위로 나타났습니다. 둘 사이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주는 와이오밍주를 비롯해 노스다코다, 네브라스카, 유타 등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주는 버몬트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버지니아는 이민자 중간 소득이 73,000달러, 미국 태생은 65,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활기를 띠는데요. 특히 뉴욕시의 경우 스몰 비즈니스가 97%를 차지합니다. 개인과 소기업에게 세제 확대안이 제기됐습니다. 8일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 2017에서 18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개인사업체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5%까지 확대하고 연 29만 달러 이하 세금 보고를 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현행 6.5%에서 4%로 내려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연구개발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배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엑셀시오르자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체는 현행 3%에서 최대 6%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주에서 뉴욕주로 사업체를 옮기는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헤스티 의장은 스몰 비즈니스 세금 지원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전체 비즈니스 97%를 차지하는 소기업에서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스몰 비즈니스 약 11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 1일 전까지 뉴욕주 하원과 상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과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도 지난 1월 내일과 세탁업소 등 소상인 자금 지원 법안을 발의해 한국과 중국계 소상인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뉴욕시 공립교 교실은 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뉴욕시 찜통 교실이 11,000개로 나타났지만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이 없어 더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름철 찜통교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의원은 교육국에 공립교 에어컨 추가 설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8일 온라인 매체 DNA 인포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 1000여 곳의 11,000개 교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실은 안전 문제로 인해 창문까지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 찜통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 건설국은 지난 1월 일부 공사를 마쳤지만 교육국은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교육국이 공립교 냉방시설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는 전체 공립교 건물 중 78%에 부분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8개 특목고 합격생 중 아시안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백인 그리고 히스패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전체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800여 명 증가한 27,8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이 2017에서 18학년도 8개 특목고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이 52.5%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 8,345명 가운데 31.9%인 2,664명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아시안 특목고 합격자는 전체 절반 이상인 53.7%를 차지했습니다. 브롱스 과학고에서는 합격자 941명 중 59%가량인 558명이 아시안 학생이었습니다.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 역시 전체 합격자 926명 가운데 64%인 598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8개 특목고 중 유일하게 한인 밀집 지역 퀸즈에 위치한 퀸즈 과학고는 합격자의 68%가 아시안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CD 칼리지 부속 스템고, 리먼 칼리지 부속 미국사고 등 단 2곳만 아시안 학생 합격자가 백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다음 합격률이 높은 인종은 백인으로 28%를 나타냈고 다음은 히스패닉 6.5%, 흑인이 3.8%에 그쳤습니다. 6월 세계 노선을 시작으로 여름부터는 뉴욕시 전역이 시티와이드 페리로 연결됩니다.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뉴욕시는 직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시내 21개 지역을 연결하는 시티와이드 페리 노선이 오는 6월부터 운행에 들어가면서 200여 명의 일자리가 충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페리 운항 기사와 선착장 직원 등의 직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 워크포스 원센터나 시티와이드 웹사이트에서 지원서와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노선은 아스토리아, 라커웨이, 사우스 브루클린 등 3개입니다. 로 이스트 사이드와 사운드 뷰 노선은 내년 여름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페리 한 대의 최대 수용 가능 승객은 150명이며 모든 페리보트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요금은 1회 $2.75이고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자전거 이용자는 $1의 추가 요금을 내고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리를 이용한 통근 시간은 라커웨이에서 맨해튼
브라이튼 월스트리트 구간 1시간, 아스토리아에서 이스트 34스트리트 구간 22분, 아스토리아에서 월스트리트 38분 등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페리 이용객 수는 46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실시된 LA 예비선거에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80.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LA시 개발 규제안인 발의안 S는 반대 68.8%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또 노숙자 지원금 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0.25% 인상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H는 찬성표가 과반 득표율을 넘겨 통과됐으며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LA시 의회의 관리감독 강화안인 발의안 M 그리고 LA 항만 계약 기간을 66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P 역시 통과됐습니다. 반면 의료용 마리화나 업계에 독점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N은 63.7%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편 어제 LA시 예비선거의 총 투표율은 11.45%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다운타운에서 행인들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PD는 최근 다운타운 일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 주머니 속의 금품이나 지갑을 훔쳐가는 소매치기거나 절도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등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범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며 거리에서는 항상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APD는 차량 안의 금품을 노리는 절도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차량에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개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차량 안에 두어야 할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80대 모델과 100세 할머니의 댄스 실력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80대 몸짱 할아버지 모델의 경쾌한 워킹 함께 보시죠. 그림 같은 해변에서 3명의 늘씬한 모델들이 수영복 화보를 찍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건강한 몸매를 과시하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지만 놀랍게도 가운데 모델은 다른 두 여성의 어머니입니다. 올해 63살의 전직 모델 크리스티 씨가 각각 31살, 18살인 딸들과 함께 화보 촬영에 나선 겁니다. I couldn't even believe my ears when I got the call that MJ wanted to shoot my daughters and me. 젊은 시절 모델로 활동했던 크리스티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딸들에게 뒤지지 않는 몸매를 과시했습니다. If they would just say, yeah, you know what, I'm in my 60s, then we would reshape those numbers. And then there wouldn't be this stigma attached to them. And 딸들은 엄마가 촬영 내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y mom is almost, I tease her that she's like ADD in terms of how much energy she has, like she literally can't stop moving. 딸들과 함께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크리스티 씨는 활발한 방송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81살의 왕대슌 할아버지. 그가 등장하면 평범한 동네 골목도 패션쇼 무대로 변합니다. 흰 머리와 긴 다리를 뽐내며 걷는 모습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集中在我的身体上，觉得有一个这么大年龄的一个老人，还有这么好的肌肉，觉得很出奇。 중국에서 가장 잘생긴 할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2년 전 79살의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모델로서는 한참 늦은 나이였지만 나이가 무색한 근육질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워킹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타고난 몸짱은 아니었습니다. 50살 무렵 뒤늦게 운동을 시작한 뒤 매일매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如果你敢于去做，
你没有做过的事情，说明你心态没老。 그는 올해도 밀라노 패션쇼에 서는 등 80대 몸짱 모델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5월 뉴욕 한인상록회 40년사 출간을 앞둔 뉴욕 한인상록회가 사진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상록회 40년사는 약 200쪽 분량으로 뉴욕 한인상록회의 40여 년간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로 구성됩니다. 상록회는 책자 출간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매년 전국에서 펜실베니아 다음으로 라임병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라임병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라임병은 발병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지 1, 2주 후부터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 및 관절 통증이 나타납니다. 발병 초기 항생제를 이용해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6일 밤 사우스 오전파크의 한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진 3개월 영아가 다음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폭행이나 트라우마 흔적이 나타나진 않았으며 지난달 11일 신장탈수증과 나트륨 과잉 혈증으로 맨해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연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시 1원에 접수된 혐오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7일 하루에만도 5건의 반유대 혐오 범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5일과 7일에는 맨해튼과 브루클린 유대인 센터에 유대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반드시 용의자를 적발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1에서 2인치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하루 종일 영하권에 있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